오늘 내용은 드라마 1화부터 3화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드라마를 먼저 시청하신 후 영상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드라마 속 정진수라는 캐릭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신의 고지와 시연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전 국민을 새 진료의 신도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을 막아섰던 민혜진 변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며 인간의 자율성을 믿었던 진경훈 형사의 믿음을 꺾어버립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드라마 속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 있는 여러분마저도 정진수의 말에 속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런 정진수라는 사람의 눈으로 드라마 1화부터 3화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진실이고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 어떤 거짓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정진수는 엄마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엄마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정진수는 핫도그 하나를 사주며 잠시 기다리라는 엄마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고아가 되고 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일은 정진수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가 아빠라는 존재 없이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내용은 나중에 나올 박정자 씨와의 계약 장면에서 왜 그가 아빠가 없다는 말에 그렇게 집착을 하며 아빠가 원래 없다니 그럴 수가 있나? 왜 아빠가 없이 아이를 낳은 박정자 씨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낳으셨다는데 애들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혹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고아가 된 그는 천주교 재단 보육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가 형사와 나눈 얘기를 들어보면 그는 늘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늘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데 흥미가 없었던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죽기 위해 티베트를 갔고 그곳에서 첫 시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의미가 부여된 첫 번째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제 삶에 의미가 처음 부여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형사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진수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는 티베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티베트에 가지 않았다는 부분은 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3화 마지막쯤에 그가 본인의 시연을 형사에게 털어놓으며 얘기하는 회상 장면을 보면 그는 교복을 입고 보육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의 고지를 받게 됩니다. 20년 후 지옥에 간다는 내용을 들었고 2022년 11월 15일에 실제로 시연이 일어났으니 그가 고지를 받은 날짜는 2002년 11월 15일입니다. 그렇게 고지를 받고 혼란스러워하던 그는 2년 후 2004년 10월에 새로운 시대에 앞서 신의 존재를 연구하고 있다는 미래 종교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새 진리회의 2대 의장이 되는 김정칠 목사입니다. 그 후에 신의 고지를 받고 죽지 않는 단 하나의 예외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나중엔 단 하나의 예외를 찾으려고. 늘 죽고 싶었고 삶에 의미가 없었던 정진수가 신에게 죽음의 고지를 받고 살기 위해 돌아다니는 이 부분은 매우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티베트를 갔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티베트에서 누군가가 신의 고지를 받았고 정진수가 그 정보를 듣고 찾아갔다고 하기에는 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럼 아무런 정보도 없이 티베트를 갔다가 우연히 시연을 봤다고 하기에도 그 시연 장소는 너무 텅 빈 공간이라 이것도 매우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는 정진수가 생각하고 있는 이 티베트 장면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 정진수는 새 진리회를 창설하였고 그 새 진리회는 3일 만에 자금 30억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개료로 30억 원을 주시겠대요. 하지만 자신의 시연이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11월이 된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새 진리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몰래 시연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주는 곳, 그곳이 바로 티베트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장소로 티베트를 늘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자신의 과거로 꾸며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며 그는 눈에 띄는 선행도 이어갑니다. 2008년에는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구조 활동을 하기도 하고 2013년에는 대로변에서 흉기 난동범을 맨손으로 설득하기도 합니다. 2014년에는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시민을 구출하기도 하면서 어느덧 시간은 흘러 결국 그가 시연을 받아야 하는 2020년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시연이 5일밖에 남지 않았던 11월 10일 기적같은 일들이 이어집니다. 11월 10일 서울 한복판에서 시연이 일어나면서 새 진리회가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정진수 그에게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고 그 시연이 일어난 그 장소에서 그날 밤 바로 공개 강연을 진행하며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들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하지만 더 큰 기적 같은 선물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고지를 받은 박정자 씨가 상담을 찾아온 일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4일밖에 남지 않았던 11월 11일 박정자 씨가 신의 고지를 상담받기 위해 새 진료회를 찾아오고 정진수는 박정자 씨의 시연을 생방송하는 대가로 거부할 수 없는 금액 30억을 제시합니다. 아마도 이 금액은 새 진료회의 자금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진수는 4일 후 죽음이 고지되어 있었고 4일 안에 이와 같은 큰 기회가 다시 오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11월 12일 정진수는 민혜진 변호사를 통해 박정자 씨와 계약을 완료하였고 그동안 고지를 받고 시연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기에 박정자 씨의 죽음이 생중계되면서 새 진료회가 보편적 진리가 되는 것은 이미 확실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본인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미래 종교의 김정칠 목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2대 의장 자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새 진리의 의장 자리를 주겠다고요. 그런데 김 목사가 이미 민혜진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진수는 그녀를 죽이는 성의를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이로써 그는 자신의 비밀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하고 자신의 시험받을 장소와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 티베트로 떠나기에는 이미 본인이 너무 주목을 받은 상태이고 국내에서 자신의 시신을 처리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는 자신에게 인간의 자율성을 얘기했던 진경훈 형사를 떠올리게 되고 말씀대로라면 그 신은 인간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가 보네. 그 형사의 딸을 설득하여 형사의 아내 살인범을 살해 후 화장하여 처리해버립니다. 이미 아내를 잃은 형사에게 하나 남은 딸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그 부모의 마음을 조정해 자신의 시신 처리를 형사에게 맡길 수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보육원으로 형사를 불러 자신의 시연 장면을 보여주고 시신을 수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신의 행동은 세상을 전보다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전보다 훨씬 더 정의롭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정진수는 자신의 말대로 꽤 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연필 한 자라도 훔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선행들을 행해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대로변에서 흉기 난동범도 설득하고 지하철에서 시민도 구출했습니다. 신의 고지와 시연이 죄의 무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면 혹시나 구원받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면서 고시원 쪽방에 살며 20년간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만 이런 공포 속에 사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타인의 죄를 방치할 수도 있다는 공포. 왜 죽음의 고지를 20년이나 받아서 나만 20년 동안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억울함에 나는 그 고통 속에서 20년을 살았어.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공포 속에 살도록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느낀 공포를 선사하고 싶어요. 그가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이용했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바로 화살촉의 존재입니다. 본인의 새 진료의 주 신도층은 주로 젊은 층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첫 시연이 있기 직전에 인터넷으로 새 진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젊은 층이고 드라마 초반에 형사나 박정자 씨, 변호사의 엄마 등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새 진료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층들이 새 진료의 교리를 접하는 통로 중 하나가 바로 화살촉 방송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인터넷으로 새 진료와 화살촉의 연결 가능성이 쓰여 있고 민혜진 변호사도 그 둘의 연결 가능성을 계속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정진수는 그 화살촉에 대해 좀 급진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좀 급진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화살촉이 행하고 있는 범죄 행위들을 알면서도 자신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방치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형사의 아내 살인범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해하는 모습에서도 그의 선한 행동들이 위선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서는 선한 행동을 이어가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는 본인의 본심을 얘기하며 자기를 왜 낳았냐고 칭얼대는 애들처럼 칭얼. 무표정으로 살인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정의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의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죽었지만 그의 의도대로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고지에 의한 공포, 새 진리의 횡포에 대한 공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공포 속의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공포를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드라마 4화에서부터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정진수의 눈으로 드라마 1화부터 3화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4화부터의 내용도 새로운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독자 1,000명이 안 돼서 여러분의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